발표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우 교수님께서 요리 미세먼지에 대한 조리사 및 학생들 안전 지침을 위한 제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영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 대표님하고 지난번에 다른 회의를 갔다가 이 얘기 자꾸 물어보려고 몇 가지 답변을 드렸더니 요즘에 발표를 하고 있어서 얼떨결에 그냥 끌려왔습니다. 사실 저분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따가 회의할 때 얘기하시겠지만 이은주 박사님이 아마 측정을 보고요. 저희들이 그걸 좀 해봐서 그 시끄러웠던 고등어 사건의 주범이 했습니다. 고등어 협회 회장한테 욕설을 이제 해봤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사는 게 많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데 뭐가 위험한지를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과 같은 이런 주제를 구체성 있게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 역시 이제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급식과 관련된 조사가 되어진 바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이 문제를 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를 도출시키기 위한 근거를 아마 오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다시피 급식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폐암이나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언론 보도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 왜 이분들이 그동안 그런 방치돼 왔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관심을 갖지 못했느냐 이런 자책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냐, 조리 과정에서 과연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결국 이제 직화구이라는 거를 하다 보면 불을 써야 되고 거기에 사용되는 요리의 재료가 뭐냐도 먼지나 오염물질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썼느냐, 어떤 거를 조리했느냐에 따라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달라지는데 그동안 이제 그나마 연구된 게 먼지에 대한 발생에 대해서 조금 연구가 됐습니다만 그 이외의 물질들, 그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로 전이되어지는 것은 아직 연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까 하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궁금증 중에 한 가지가 왜 우리나라 여성들이 폐암이 많을까? 저희 장모님도 개인적으로는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전혀 흡연 근처에도 안 갔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폐암의 발생률은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암 발생률의 첫 번째 1등인 게 폐암입니다. 도대체 왜 폐암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저 역시 자료를 보신 신동철 교수님이 많이 하셨는데 금연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증이 생겼는데 여자가 담배를 피는 남자들보다 직접적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계산을 해봐도 폐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 폐암의 원인입니까? 우선 첫 번째 제가 갖게 됐던 궁금증의 첫 번째는 직접 흡연자보다 간접 흡연을 하는 분들이 몸에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면역 체계들이 계속 구동이 되지만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그냥 공격을 당하는 거나 통하고 그냥 충격을 받는 거라 그 자체에서 오는 피해가 일단 1차적으로 제일 클 거다라는 가정을 뒀고 두 번째 제가 궁금했던 거는 우리나라 가정이 지금은 아파트 문화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대부분 다 일반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럼 일반 가정은 무슨 의미냐면 땅하고 접하고 살고 있다는 거고 땅 속에서 라돈이라는 원치 않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라돈에 노출되는 빈도나 양이 많은데 가정주부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로 인해서 노출되는 양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의문점들이 하루 3번씩 조리를 하는데 조리하는 과정은 괜찮냐?
옛날 어머님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팬 뭐 이거 아무것도 안 틉니다. 그냥 음식 냄새라고 생각하고 창문이나 어쩌다 여는 정도이고 이게 왜 해로운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호흡기라는 같은 경로를 통해서 같은 엔드포인트에 문제점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부분씩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지 않으면 근접한 해석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조리라는 문제죠. 과연 조리라는 과정에서는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조리를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재료가 뭐냐, 그리고 그 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쓰게 되는 연료나 조리 방식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 조합이 결국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저희가 이제 먼지 한 가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조건은 뭐 가스를 쓰는지 연탄을 쓰는지 무슨 전기라를 쓰는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여러 가지의 조건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와 연료에서 오는 것들, 그 다음에 재료에서 오는 것들, 조리 방식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지 않으면 조리로부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이야기가 어렵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러한 연구들이 몇 가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연구에 저도 참여해서 이명기 박사님과 같이 연구했지만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노출량이 크다라는 것이 우리가 측정을 했던 결과들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어가 기름이 가벼워서 더 먼지의 전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조리할 때의 재료,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연구된 것들을 좀 찾아봤더니 우리가 쓰는 종류들, 수나 돼지나 닭 어떤 종류의 것들을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발생되는 양들이 달라지는데, 먼지 안에는 굉장히 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폐암의 주요 원인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다완방향 탄화수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의 발생 양에 대한 것도 역시 봤더니 조리 방식이나 조리하는 그 재료가 어떤 것들이냐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한 10배까지도 발생 양의 차이가 생겨난다는 연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궁금해진 건 조리할 때 과연 무슨 물질들이 발생되면 조리 방식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연구를 했을 때도 굽거나 튀기거나 삶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서 해보면 발생되는 먼지의 발생 양,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차이가 커집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은비 박사님 팀에서는 이제 공학을 하셨으니까 창문을 안 여는 경우, 그 다음에 창문을 열었을 때, 혹은 후드를 틀었을 때, 안 틀었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조건에 따른 저감률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물질들이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얼마큼 발생되느냐와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냐, 이런 연구를 진행을 시켰고, 그 중에 제가 이제 가졌던 궁금증 중에 하나였던 그 폐암 발생에 과연 원인으로 작동을 하느냐. 그래서 이게 대만에서 이루어졌던 역학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 조리에 관여하고 있는 한 30여만 명의 사람들하고 일반 집단에 대한 폐암 발생률을 보는데, 전반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뭐 관계없이 한 2.5배 가까이 폐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리를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들로부터 노출이 되어진 결과가 있다라는 것들은 명확히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원인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건 뭐 미세먼지의 원인은 뭐 잘들 아실 겁니다. 그동안 발표되었던 것들 대부분 다 미세먼지의 원인으로부터 온 것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피해에 대한 것들이 최근에 아주 뇌연구나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구가 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뭐 산화성 동락이라는 거, 염증 반응이라는 이 두 가지 축에서 우리 몸 전체를 망가뜨리고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조리를 할 때 발생되는 먼지가 굉장히 작은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먼지가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아주 작은 크기의 먼지를 많이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지가 작아진다라는,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생각하실 때 그냥 초미세먼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작은 크기의 먼지들이 조리 과정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다라는 게 어떤 문제점을 갖냐면 숫자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 숫자가 많다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 들어온 먼지는 하나 당으로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해서 없애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숫자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몸에 미치는 데미지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똑같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지가 작아지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에 대한 것들을 실험을 한 건데 직경을 2마이크로메타짜리 먼지로 10마이크로큐비메타라는 무게로 만들어 봤을 때하고 그거의 100분의 1의 크기 0.02마이크로메타짜리로 10마이크로큐비메타의 똑같은 무게로 만들면 직경이 100분의 1짜리니까 100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같은 무게로 만들어 보니까 2.4 곱하기 10의 6승계 240만 개가 있어야 같은 무게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먼지가 작아지면 중량 농도라는 걸 우리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큰 먼지는 몇 개만 줄여도 확 효과가 나타납니다. 작은 먼지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무게에는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작은 크기의 먼지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아지면 우리 몸에서 세포 간에도 이동이 가능하고 혈액으로의 이동도 굉장히 원활해지고 코 뒤로도 근육이 있어서 여기로 이동도 가능해서 뇌 쪽으로도 지금 현재 이동되는 것들이 연구 결과에서 많이 우수히 밝혀지고 있는 기전들이고 그 기전을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의 피해는 사실은 여기서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폐 기능에 급격한 문제가 생겼던 연구들이나 아니면 이거는 동맥경화 발생률에 대한 것들이 단위 농도당 얼마큼씩 증가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던 결과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먼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시라든가 알데하이드도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서 pH, 질소산화물 등등이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스에 많이 포함되어 있거나 우리가 연료에 많이 포함된 물질 중에 VOC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손 유기화물질이라고 하는 끓는 점이 낮은 물질들인데 이건 역시도 천식이나 비염에 대한 그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높이 나타난다는 것과 또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들을 측정을 해보니까 벤젠이나 포르말데하이드나 톨루엔 등등의 석유계화 물질들 이거는 연료로부터 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이쪽에 대한 문제점들도 많고 대부분이 또 발암성 물질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건강 피해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유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고 연료에서 오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것들도 지금 현재 밝혀진 게 심혈관계나 호흡기질환 등등등 해서 굉장히 다양한 질병과의 연관성들이 비율로 얼만큼 늘어나는지까지 연구 결과로 증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탄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다한방향 탄화수라는 물론 폐암부터 시작해서 허혈성 심질환까지 굉장히 많은 질병들과의 연관성들이 이미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진 발암물질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이 물질 종류들이 과연 요리를 할 때 얼마큼 나오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피해는 달라집니다. 아마 술이 센 사람이 소주 막 4번 5번 끄떡없지만 만약 애들이 소주 한잔 먹으면 애들이 죽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우리의 사람의 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치는 영향이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통제해야 될 수준이나 관리의 수준도 결정이 된다는 건데 독성 자료들을 다 보시면 독성 크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독성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선 성장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결국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굉장히 커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쓰고 있는 연령 보정 배수라는 겁니다. 에이지 디펜던트 어저스트먼트 팩터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발암물질이 미치는 독성이 연령에 따라서 얼마큼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것들로 정의되는 것들인데 실제 2세 미만의 아이들한테는 똑같은 물질을 줄 때 대략적으로 한 10배 정도 독성이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3세에서 16세까지 즉 성체가 되기 바로 전까지는 한 평균적으로 3배 정도는 독성이 크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농도, 피해가 나타나는 농도보다 3배나 혹은 10배 이상 낮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 연령 보정 배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러면 조리할 때 얼마큼 오염물질이 발생되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특별한 자료는 없고 그동안 주방이나 이런 데서 가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대한 조사를 임 박사님께서 했던 연구 결과입니다. 이건 아마 뒤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실 텐데 당시에 이제 대표적으로 고등어, 삼겹살, 계란 프라이 등등을 했는데 당시에 측정됐던 먼지의 농도 2.5가 여기 보시면 3,000배입니다. 3,000배. 최대 농도가 지금 우리가 30이다 50이다 이거 갖고 막 높다 갔다 떠드는데
당시에 측정됐던 먼지의 농도가 호흡기 영역 근처에서 측정한 게 3,100 정도까지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농도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들이 조리 과정에서 이미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밝혀졌던 것들이 이 프라이팬에 대한 것들이 아마 그 연구원들한테 먹으라고 시켰던가 보죠. 그래서 이 연구원들이 먹었는데 먹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 측정기에서 계속 숫자가 올라가서 이상해서 봤답니다. 그랬더니 프라이팬에 자별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름에 의해서 먼지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빨리 식혀주지 않으면 먼지는 그 프라이팬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들이 잠시 좀 증명이 됐던 얘기고, 또 환기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차이로 설명을 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리 전, 요리 중, 요리 후에 얼마큼 농도의 차이가 생기고 물질의 발생률이 달라지느냐, 이런 정도가 아주 간단한 실험인 겁니다. 근데 이건 단체 급식이 아니라 개인의 상태에 대한 것들로서 그냥 가정에서 특정이 된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뭐 아주 세부적으로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크기에 대한 조사를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조리할 때 먼지가 발생이 되는데 얼만큼 크기의 먼지들이 발생되느냐를 봤더니 주로 이쪽 커지는 빨간 부분들로 보여지는 것들이 0.05에서 0.18 마이크로메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미세먼지 2.5 마이크로메타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작은 쪽의 먼지들이 무지 많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저게 대부분 다 성분상으로 측정을 해보면 유기성분이라는 겁니다. 탄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유기오염 물질의 성분을 갖고 있는 유기 에어로졸 상태의 것들이 거의 대부분 아주 작은 크기에 해당이 되더라라는 것들이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연구는 주디스처럼 굉장히 유명한 아줌마인데 저분이 측정을 하는 결과 중에 하나가 요 맨 밑에 보시면 시간대입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먼지가 발생되는 것들을 이분은 숫자로 측정을 했는데 6시부터 8시까지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18시에서 20시 사이가 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 이유를 뭐라고 이분을 해석을 했냐면 자동차 통행량이고 이런 것들 플러스 가정에서 다 조리들을 하면서 발생되고 바깥으로 나온 먼지의 개수를 세봤더니 보통 때보다 월등히 높은 2만에서 한 2만 5천 개 정도가 요 단위 면적당 측정이 되어지더라라는 걸로 논문을 낸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깥 공기에도 만만치 않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증명이 있었고, 당시의 크기가 얼마냐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크기들을 봤더니 나노메타입니다. 마이크로메타의 1000분의 1이 나노메타로 0.01에서 0.08, 0.1 정도의 사이에 해당되는 크기의 먼지들이 저기 삐죽이 산처럼 올라오는 저 크기의 먼지들. 결국 굉장히 작은 쪽의 먼지들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조리로부터 연구되어진 결과들이라, 사실은 우리나라 연구 결과는 이런 것들 세부적인 크기에 대한 것들까지는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외국 자료를 썼고, 텍사스 쪽에서도 측정을 한 자료들을 보면 조리할 때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오르게닉 카본이라고 하는 유기오염 물질 종들이 거의 성분적으로도 이것들이더라. 그래서 거기에 연관된 걸로 실제 여러 조건에 대한 것 디젤부터 시작해서 다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분이 뭔지를 알아야 어떤 부분들의 건강 부해가 얼마큼 나타나는지를 이해하고 그걸 줄여나가는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조리 과정에 대부분 다 산성 물질들, 그러니까 기름이나 이런 거로부터 전이되어진 물질 종류들이 워낙 많아서 이쪽에 대한 확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물질로부터의 건강 피해가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이들이 내려놓은 답이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건기원에서 측정된 결과를 갖고 유해성 평가라는 걸 해서 어느 정도 안전하냐에 대한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정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주부하고 아이들에 대한 것만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각각의 자료가 필요한데 굉장히 많은 자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실제 쓸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없는 자료가 있는 경우 뭐 외국 자료를 직접 쓰거나 행동 요령에 대한 것들을 설문조사, 그 다음에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뭐 식은 중요한 게 아닌데, 문제는 저희가 당시에 계산을 했을 때의 조건은 하루에 가정주부들이 조리에 참여하는 시간이 40분째입니다. 40여 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약 이게 직업적인 거다 그러면 8시간으로 가정을 준다면 노출량이 이거의 20배 이상 커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용 횟수도 실제로 가정에서 쓰는 정도로 했지만 직업으로 따지면 이 이용 횟수도 역시 수십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계산해 놓은 거는 가정의 가정주부와 아이들로만 계산을 했지만, 만약 이걸 직장인들, 진짜 이런 일을 하는 직업적인 부분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현재 계산된 거에 최소 수십 배의 계산이 된다는 걸 알고 봐주시면
여기에 전제 조건에서 저희가 보면 이제 안전 수준으로 해저 퍼센트라는 안전 수준을 결정을 해서 0.1이라는 값 이상이 되면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PM 2.5, 블랙카본 등등에 대한 것들로 계산했고 한 물질로 발암물질까지 계산을 다 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다 아이들한테는 위험하다고 계산이 됐습니다. 그 자체로도 가정에서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계산이 되어졌지만 성인들한테는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계산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조리 시간이나 노출 횟수 이 등등에 대한 계산이 가정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10만 대도 엄청난 위험이 직업적인 그 조건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이미 확인이 되어졌고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한 해석을 못하고 제가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일부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어서 그걸 갖고 조금 계산해봤는데 아주 위험하다까지는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저도 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결론적으로 생각했던 게 충분한 자료는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나 연령대나 이 신체 조건에 따라서 보호돼야 될 우리가 민간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민간군에 대한 보호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학교 연구를 저도 좀 참여하면서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법에서 호흡량을 21.6으로 그냥 가정을 뒀습니다. 실제로 연령대하고 조건에 대한 걸 계산해 보니까 커지면 36까지 커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환기량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거의 2배 이상 커져야 되는 일들이 밝혀지는데 결국 알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가 자료가 없었다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점이다 보니까 실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조리하는 분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면 첫 번째는 노출평가라는 걸 해야지 답을 찾습니다. 근데 전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고 두 번째는 이분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아닌 그냥 전체 통계 자료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푸드나 덕트가 충족을 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완벽하게 제거가 돼서 조리사들한테 피해가 안 갈 정도의 수준까지 좋아지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 보호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라는 것은 입자상 물질을 제거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상 물질에는 무방비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VOC, RDI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질들이 조리 과정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이 마스크 써도 충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못 갖출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정도를 도출시키는 과정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